자, EBS 수능 특강 개념학습 1강 부분에 보면 첫 번째 독서의 본질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수능 기출문제에 보면 1번, 2번, 3번에서 3개의 문제가 일반 독서제재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독서제재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독서는 뭐 심각하게 인문, 사회, 과학기술, 뭐 예술 이런 것처럼 필드 분야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거기에 문제접근법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상식적인 글을 읽으면서 무난하게 나와 있는 문제를 풀면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빠르게 읽고 빠르게 푸는데 거기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고3이 되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물론이거니와 3학년 때도 어차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서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독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표현들은 좀 알아두라는 내용이죠. 설명할 건 아니에요. 밑줄만 좀 빨리 치고 확인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독자가 선택을 할 때는 일단 독서의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고,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이나 형식 등 기준을 볼 때, 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나 형식의 기준이죠. 그래서 내용이나 형식 부분도 밑줄 쳐놓고 가치 있는 글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가치 있는 글이 돼야 된다.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적에 부합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예문들이 수능 1번 문제에서부터 3번 사이에 선택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와 다르게 수능은 독서가 앞부분에, 그 다음에 문학이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7번 사이에 일반 독서 제재 1번부터 3번 문제 대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독서의 목적이 뭐냐? 학업이나 교양이나 문제 해결이나 여가 타인과의 관계인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데 등등등 더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체크를 할게요. 자, 내용의 타당성이라든가 공정성, 적절성 이런 단어들도 직접 집어넣거나 또는 이러한 성격에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찝어서 아마 문제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인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구성, 전개 방식, 문체, 수사적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전개 방식은 논지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주 출제되죠. 또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서술상의 특징 등이 문제화가 됩니다. 논지 전개 방식이나 서술상의 특징이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저 전개 방식은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서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는데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정보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고 할까요? 요거 언어와 매체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걸 통합적으로 한다. 이 관점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관점 부분이 좀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일한 화제의 글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이 된다라는 점은 기본적인 거죠. 똑같은 글이라도 해석이 달라진다. 이걸 언어와 매체로 다루면 참고로 들어가면 매체 자료도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할게요. 이건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독서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매체 기출문제 거기에서도 저런 성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체크를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제통합적 읽기에 관련된 방법이죠. 자, 주제통합적 읽기 이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복합지문과 관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하나가 있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이던가 또는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까지 밑줄을 치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여기 다양한 형식의 글이에요. 그 다음 독서 자료를 비교 대조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주제통합적 읽기는 속된 말로 복합지문이죠. 주제통합적 읽기 이론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대조의 방식, 거의 대조적인 글이 나와요. 다양한 형식 표현은 글을 비교하는 부분인가? 비교도 공통점이죠. 그래서 대조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쓰는 글이고요. 독서 지문에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화되는 부분으로 좀 체크할게요. 이것이 만약에 문제의 발문에서 표현이 된다면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야. 문제의 발문에서 비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다 파악해라는 뜻이에요. 네,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확인하는, 모두 출제되고 있어요. 실제로 심지어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을 하는 친구들도 비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차이점도 살펴봐야 된다. 비교는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기초 개념이 있지만 문제에서 비교로 출제할 때는 차이점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정답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다음. 주제를 이해하고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